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홍콩과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급락세를 키운 안타까운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5% 내림세 보이면서 2,994.9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로 처음으로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5천억 원대, 외국인이 6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8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3.23% 내림세 보이면서 906.3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258억 원, 외국인이 301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5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1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나영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영호입니다. 오늘따라 더 힘차 보이시네요. 네, 저는 힘나죠. 그 이유를 알죠. 네. 네, 오늘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또 노란톡 방에서만 오늘 오전에 알려주신 그 두 종목이 비밀스러운 히든 종목 두 개가 한 종목은 오늘 또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전문가님. 네, 상한가 들어가진 못했고 네.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습니다. 조금.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찾는 게 쉬운가요?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다 급락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확실히 매해는 장사 없다 이 말을 또 한번 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개인 창구에서 오늘 매수를 좀 많이 받긴 했고 뭐 지금 수급 상황을 보니까 뭐 장 끝나고 나서 뭐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전환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외로 이제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뭔가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있었겠죠. 뭐 제가 지금 바로 이거 방송 이동을 하라고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오늘까지 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5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한 만 일주일 동안 한 5조 원가량 매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최근 한 5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막대한 물량을 일단 개인 창구에서 잘 받아내면서 일단 한 3,000선 중반 이상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는데 이 매는 진짜 장사 없다고 워낙 이 외국인들과 이 기관들 또 현선물 동반 순매도 하면서 프로그램 압박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 주요 종목들 바스켓으로 이게 비차익 매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 시장에서 좀 버티는 좀 힘이 약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라 그러면 일단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나왔던 움직임은 이제 워낙 우리 증시가 1월달, 2월달 들어서 변동성이 좀 축소됐던 부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놀란 가슴 좀 잘 진정시키시고 뭐 다행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이라는 게 우리가 콜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라는 게 이제 푸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간외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끝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또 조금 이따 우리 기준으로는 야간에 한 11시, 12시에는 미국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야간 선물이나 야간 옵션이라는 상품들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야간 선물은 없습니다. 워낙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야간 선물은 이제 CME 규정상 지금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유렉스 이제 독일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야간 옵션만 거래가 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야간 옵션에서 콜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콜이 상한가입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상한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선물 시장의 상한가와 주식 시장의 30% 상한가가 다르니까 그냥 제가 약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많이 눌렸는데 일단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좀 발만 동동 구르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조금 더 분위기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 근데 제가 어제 이거 하나는 꼭 좀 아무리 오늘 방송 시간 또 짧지만 짧게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24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시장이 계속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게 꼭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여쭤봤습니다. 대응이 없을 것이다. 시장 빠지면 발만 동동 구르고 이거 어떡하지? 시장보다 센 종목을 찾기만 해야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뭔가 내 계좌 1억 정도 매매를 한다라고 그러면 1,000만 원만 기본 예탁금 차지하는 이제 선물 옵션에 미리 매매 준비를 해놓고 오늘 같은 날 제가 딱 더도 덜도 말고 얼마요? 50만 원만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만 원어치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풋을 샀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은 물론 하락을 해서 많은 손실을 보셨겠습니다만 주식에서는 오늘 하루에 무려 풋이 얼마 정도 올랐느냐? 약 94.9%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50만 원 정도만 사놓은 게 지금 이 정도 월물 초라 별로 이게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원래 옵션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더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내드린 거 하루에도 얼마? 무려 146배가 움직이는 거는 조금 이제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가까울수록 더 그런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라도 좀 나왔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또 위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또 여기 제 얼굴 바로 위에 여기 나영호라고 해야지 노란톡방 검색을 해놓으셨는데 자 여러분 노란톡방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들어오셔도 된다. 일개 무명의 나영호 전문가 번거롭게 이걸 어떻게 검색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굳이 어제 저녁에 번거로움을 극복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시장을 이길 아주 강하게 움직일 자 꼭 기억합시다. 중간에 따라잡는다. 중따라는 제가 이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번거로움, 이 귀찮게 이거 나영호를 어떻게 검색하고 있냐고. 근데 이걸 굳이 일개 무명의 나영호 전문가를 검색하고 들어온 분들에게 다른 그냥 TV만 보고 이렇게 채널 돌리는 분들하고 똑같이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드렸다? 이 노란 톡방 여기 검색하고 들어와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 9시 22분에 필룩스와 한국파마 잘 올라갈 겁니다. 들어가 보시죠 라고 해서 한국파마가 준상한가 들어갔고 필룩스는 한 8%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 검색하기 번거로우시죠?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안 들어오셔도. 내일도 제가 중따 종목으로 해가지고 근상한가 먹고 그리고 내일 24시간 뒤 이 자리에서 어제 제가 이거 들어오시라고 그랬죠? 번거로우시니까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 얘기 내일 내가 또 하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기운 내자고 일부러 저 농담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시장은 빠지지만 오늘 역시도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올라갈 종목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올라만 갑니까? 내릴 때도 있다 오늘처럼. 이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는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미리 옵션 매매를 준비했다가 계좌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인데 한번 매매할 때 얼마? 50만 원, 100만 원만 매매하면 된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출연을 할 때 우리 내외경제TV 종목회장에 출연할 때 제가 제 옵션 계좌 여기서 막 보여드리고 수익 나는 거 인증하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설 연휴 때 제가 막 연휴 때 어디 가지도 않고 4일 연속 제가 강의해드리고 같이 하시자고 그랬죠. 지금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파생에 파자도 모르고 옵션에 옵자도 모르는 분들인데 노란톡방하고 들어와 보십시오. 아니, 번거로우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 그분들은 오늘 50만 원, 100만 원 수익 났다고 고맙다고 다 인증사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해지는 것을 탓하지 말고 시장이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한없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시장이 마이너스 75포인트가 빠져도 상한가가 종목은 간다. 그걸 잡는 건 뭐? 중따 방법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이 약한데 어떻게 종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소액으로도 한번 병행해서 해보자. 뭐? 보험 전략.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라고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지금 시간의 시장이 더 빠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마침 시장 또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해서 시장 올라가 버리면 다 이런 위기가 왔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어두웠는데요. 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만 6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박셀바이오와 피플바이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한국파마도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고 네. 뭐 그동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종목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 노란톡방을 또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게 전 국민 고충주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제가 너튜브하고 이 노란톡방을 진행을 하면서 너튜브에서는 제가 정말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많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언급을 하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관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자리에 나와서 박셀바이오 또 추천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조그만 이런 불쏘시개만 뭔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불타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끝까지 이건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조금 더 슬기롭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아까는 제가 조금 더 우리 어떻게 보면은 듣기에 따라 좀 거북하셨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좀 잊지 말자. 언제까지 우리가 장 빠질 때는 맨날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소일거 외양간만 고칠 것이냐. 또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이렇게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보면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건 때 미국 이제 셧다운 사태 때 중간중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좀 나쁜 취지로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취지만 잘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섹터를 특별히 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오히려 반면에 또 안 좋은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아까 중따라는 표현을 좀 썼고 이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고 뒤에 또 이제 다른 코너도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 너튜브 영상에도 상세하게 이제
중따하는 방법을 제가 언급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 케이스별로 제가 추천드리면서 계속 왜 그 종목을 추천했는지 이제 너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찾아보십시오. 어제 제가 뭐 했죠? 제우스 해가지고 1박 2일 만에 제가 한 10% 가까이 수익을 냈고,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한국파마 뭐 오늘 급등해서 20 몇 % 올라갔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필룩스였습니다. 그래서 필룩스도 오늘 8% 올라가면서 시장은 굉장히 힘겨웠지만 제가 어제와 오늘 추천한 호텔신라는 한 5% 정도 올라갔죠. 6%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총 어제와 오늘 추천한 4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을 이기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어떻게 찾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이거 찾았다, 뭐 자랑으로 끝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찾아서 하셔야 되겠죠. 결론은 뭐냐? 자, 시장에서 너무 큰 종목들 빼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빼고, 너무 작은 종목들도 빼고,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종목들 한 1,500개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 종목들을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훨씬 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나중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쁘게 우리 내경제TV 시청자님들하고 우리 같이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이런 것도 좀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을 초과해서 한 2에서 3% 정도 강하고 체결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쭉쭉쭉 뻗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시간 단위로 놓고 본다라 그러면 한국파마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노란 톡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란 톡방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드렸지 않습니까? 내일도 이거 중따 종목을 또 드릴 거예요. 오늘은 한국파마인데 내일은 뭐가 될지 모르죠. 내일 아침 딱 열려봐야 후보 중에서 먼저 찍고 나가는 거를 바로 제가 한 9시 반 전후에 또 사인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언급을 해드리죠. 자, 오늘 중따 종목은 뭐 한국파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파마 그때 편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쭉 보시면 어제 한 차례 강세 흐름이 나왔고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한 차례 만들었고 오늘 시가도 강보와 미상권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시장에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포착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 톡방에 있는 거 제가 그 설명드린 거 딱 시간을 캡처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9시 22분에 제가 드렸더라고요. 9시 22분에 한국파마와 필룩스 중따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보다 추가 수익이 나니까 어떠냐? 쭉 횡보하다가 바로 오후장에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12시 반부터 우리 시장이 오늘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지나서 살짝 횡보하다가 오후 2시부터는 완전히 내려가기를 가면서 거의 한 70 몇 포인트가 빠진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보다 센 종목이 더 움직임이 나오더라. 자, 필룩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룩스하고 이제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뭐 제네셀에 대한 이슈로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이슈를 가지고 매매한 게 아닙니다. 이슈를 가지고 매매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찬가지 필룩스 어제 한 차례 시장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을지언정. 그러니까 변동성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 나온 부분이 이게 가성 돌파 신호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찐인가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변동성이 제대로 커진 종목들이 오히려 이게 타점이 더 높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실제로 중따도 제가 지금 타겟 목표로 하는 것은 100번 싸워서 일단은 뭐 시장 속성에 따라서 종목군도 좀 달라지고 종목의 발굴 수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할 때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쭉 쓱 한번 밀어 올렸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했느냐? 횡보하다가 기준 양봉을 넘어서는 이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쭉 한번 들어 올리다가 횡보 좀 하다가 끝까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움직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일도 제가 이 노란 톡방에서 굳이 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오신 분들에게만 선물이자 검증을 또 할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따라 하시는 방법은 뭐? 제가 편입 사인을 드릴 때 그때부터 이제 편입을 해서 손절은 무조건 마이너스 5%. 이게 100%는 없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런 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오늘처럼 시장이 막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종목 자체 갑자기 돌발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돌파 찐이라고 확인이 됐지만 중간에 갑자기 또 흐물흐물하면서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중 손절을 마이너스 5%를 잡고 일단
플러스 5%가 초과한다라고 하면 일단 수익을 담보하는 일종의 트레일링 스탑을 여러분들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갈 때 분할 청산해서 수익을 잘 5% 이상 먹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종목을 중따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호텔신라, 제우스 어제 이미 28,000원 이하 최저점에 잡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4종목 다 해서 총 수익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 밑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지금 장에선 더욱 힘을 발휘하고 워낙 호재가 잘 반영이 될 만한 강세장이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확실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또 중따 기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따, 상한가 따라잡기는 상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따는 상한가가 풀려버리게 되면 한번 이게 출렁출렁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손절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따는 슬슬 무난한 상태에서 센 종목이다 보니까 원금 이상에서 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거래세하고 수수료는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상에서 그래도 완만하게 가위바위보에서 비기고 나오는 형태의 대응을 하기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중따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강세 흐름 보였잖아요. 네. 하지만 반면에 오늘 시젠도 그렇고 알테오젠은 심지어 오늘 흑자를 기록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네. 비차익 매도에 대한 흐름 그리고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들 뭐 나온다라고는 합니다만 워낙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저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제가 이 종목 조금 진정되면 이거 추가로 우리가 신규 매수 사인을 아마 제가 조만간에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오후 1시부터 프로그램 매매 나오는 부분을 좀 이겨내지 못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워낙 대형주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한 시장 조정 받는 수준의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급하게 물량을 더 늘릴 만한 지금 단기적으로 V자 변곡을 그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오히려 제가 아까 중따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중따는 뭐다? 반등하고 시장 대비해서 더 성과가 나고 있는 종목을 중간에 따라가서 만만하게 완만하게 하면서 쭉 들어 올릴 때 수익을 내자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횡보가 길어지거나 불리한 흐름이 나오면 빠르게 수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기울기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시장 급락할 때 선물 시장 기울기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회복 구간 13만 5천 원 정도 넘어서서 기존의 원형 바닥형 구간, 그래서 시장의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같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반등이 나올 때 같이 한번 따라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반등을 해 나갈 때 따라 붙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 13만 5천 원 정도 넘어갈 때 또 제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이 노란 톡방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반면에 오늘 저희가 맨날 긍정적인 섹터도 봤다가 부정적인 섹터를 보잖아요. 근데 오늘 부정적인 섹터들은 거의 다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짚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통틀어서 네. 그럼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자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네. 내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장보다 센 업종과 종목을 이제 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네. 요즘 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상승을 하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바이오라든가 이트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제주은행도 그랬고 한번 뭔가 이슈가 되고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과거에는 뭐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랠리를 막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뭐 괜찮은 업종과 종목들 쭉 우리가 평소에 모니터링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종목이 한 30개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종목을 언제 따라 붙을 것인가, 이 판단은 뭐로 합니까? 타이밍을 잡는 거니까 결국은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될성 부른 떡잎들을 싹 좋은 재료를 싹 가르게 해놓고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더 잘 맞는 진입 타이밍이 있는 건데 지금은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싸네. 이 종목 좀 싼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해서
진입을 해버린다라 그러면 아무리 기업 내용이 훌륭한 종목들도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싸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삼성 SDI의 지금 차트 흐름인데 삼성 SDI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기업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벌써 음봉이 이렇게 누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고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뭐다? 이것만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중따, 뭐 시장 대비해서 세게 일단 올라가고 있는 것을 중간에 따라잡는다. 중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싼 종목을 지금 보지 마십시오. 싸진 상태가 아니라 와 이거 좀 올라가는데 진즉 좀 싸게 잡을 걸 후회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자.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제가 드린 4종목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일 저도 발굴할 거니까 누가 더 잘 발굴했나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저는 여기다가 근거를 남길게요. 내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아 전문가님이 시장을 이길 종목들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종목들 어디서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나영호 전문가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강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직장인 줄이니 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 내기. 파생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꿔주시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자, 이게 지금 몇 개가 좀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네.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그 시장에서 좀 진행을 할 때 제가 이 매일같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막연한 편견, 막연한 이 거부감 때문에 아직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냉정하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다. 이 A라는 종목을 내가 취했을 때 분명히 나에게 시세 차익이 올 것 같다. 얼마 정도의 시세 차익? 약 100만 원 정도가 올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얼마의 자금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자금, 그 수익금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 올라가는 종목이라 그러면 100만 원만 가지고도 1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을 건데 이 100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제가 수익률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10% 올라서 100만 원이 된다. 그럼 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 100만 원이 약 1% 올라간 거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축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리스크를 축소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뭐다? 리스크를 축소하는 가장 기본의 방법은 시장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뭔가 포지션을 취한 자금을 축소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 자격 시험의 이론 과정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금이 적어야 된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수익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님들이 기본적으로 빠르고 많은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요즘엔 정말 요즘 말하는 주린이라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이고요. SK하이닉스를 많이 사들인단 말입니다. 참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만 업황의 흐름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것만큼 좋은 매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주식 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직장인 주린이들처럼 내가 그냥 재테크, 월급을 은행에 적금 드는 것보다는 배당도 받고 주가 조금 더 올라갈 기대도 큰 이런 대형 우량주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금 대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금 수익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시장이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를 한다? 하루에 10% 수익 낼 종목이 없을까? 이런 방식으로 좀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어떤 경향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높으냐? 중소형주 이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어떤 뚜렷한 기업의 내용이라든가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런 아주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들을 보면 조금 내용을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한,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다가도 상담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질문 주시면 답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다 그러면 뭐 누구 조카 회사, 누구 조카라고 과연 그 회사가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또 무슨 세상에 또 어두운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이 비계량적인 요인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쫓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변동성이 작아질 때 시장에 소외받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는 분들은 초심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더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변동성이 큰 종목을 쫓느냐? 소액을 가지고 단기에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고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게 뭐냐? 자, 여러분이 주식을 아주 될성 부른 종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삼성 SDI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빠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삼성 SDI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있을 수 있을까요? LG와 뭐 오늘 많이 빠지긴 했다라고 합니다만 뭐 시젠 같은 종목들 과연 여러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정말 그 뛰어난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뭐다? 장기 투자 오래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수익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옵션을 많은 분들이 자꾸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튜브에서 설 연휴 때 하루도 안 쉬고 4강, 총 5강까지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당 1시간이니까 꼭 너튜브에 제 이름 나영호 검색하고 한번 교육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결론은 뭐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도 설명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옵션이란 OPTION이라고 그랬죠? 선택이에요. 나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없던 일로 하는 거다. 대신 나에게 너무 유리한 거니까 상대방에게 먼저 돈을 주고 시작하는 거다. 이게 뭐와 똑같죠? 보험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료만 내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옵션하고 보험의 차이는 딱 한 가지 뭐죠? 보험은 혹시 일어날까 봐 정말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가입하는 건데 옵션은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죠? 오늘 저 어느 위치에서 반등할 것인가 아주 눈에 뚫어져라 맨눈으로 계속 찾았고 시장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 풋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한 장의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된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1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한 10% 정도 수익이 날 종목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서 100만 원 수익을 낸다. 그러면 반대로 내 판단이 틀렸을 때는 언제 빠져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원치 않지만 내가 손실을 보고도 매매를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그림 한 장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위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가격이라고 주고 산 그 금액만 최악의 상황에 손해를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죠? 제가 그동안 이제 매매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왔습니다. 자, 이제는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873만 5천 원 수익 내곤 더 이상 안 했는데 저도 여기 주문 체결 내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계약씩 매매를 합니다. 1.00당 얼마? 25만 원. 자, 그럼 여기 1.5일짜리를 제가 하나 매수를 했네요. 자, 그러면 1.5면 얼마? 25만 원 더하기 12만 5천 원 하면 37만 5천 원. 자, 아까 뭐 이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 이미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그 증권사 금융기관을 대표해서 전국 선물옵션 강연회를 2006년도부터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나갔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한번 매매할 때 얼마? 30만 원어치 매매를 해요. 자, 왜? 최악의 상황에 그 30만 원 잃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지금 제가 불과 18거래일 만에 얼마 수익을 했다? 873만 5천 원 수익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매를 해보자. 자, 보면 중간에 저도 뭐 16년을 했건 26년을 했건 저도 이게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마이너스 6만 6천 원 손해난 날도 있어요. 이런 날 어떤 날? 이상하게 안 풀리는 날.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꼬이냐. 그럼 66,000원 손해봐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죠?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이게 옵션 매매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은 되게 아까 처음에 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장이 이제 빨간불로 시간의 시장이 많이 야간 옵션 시장이 많이 상승하는 거 보고 아, 내일 반등하겠구나. 기분이 좋은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종목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거의 설 연휴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옵션이 뭔지 오늘 설명한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기본 예탁금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1,000만 원도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만 원 전후만 매매하면 되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설명을 계속 드려왔죠.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많지 않겠죠? 제가 한국파마 같은 거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을 노란톡방에 무료로 드려도 지금 번거롭다고 안 들어오시는데 이거 많이 있겠습니까? 주식을 상한가 가까이 가는 종목을 드려도 가입을 안 이 무료인데도 안 들어오시는데 이 일개 무명의 전문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이제 가입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지만 벌써 어떻다? 오늘 하루 이렇게 48만 5천 원, 73만 원, 56만 원, 65만 원 이런 식으로 저 응원한다고 수익 계좌를 쫙 보내주셨어요. 어제 오늘 이제 걸음마를 한 거죠. 이제 걸음마도 아니에요. 사실 아직은 그냥 배밀기 깐나내기 이제 슬슬 고개 한번 젖히고 배로 슬슬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걸음만 아직 멀었고 그래서 배밀기만 해도 하루 50만 원, 60만 원이 벌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가까이 이게 이제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이분은 직장인이라 스마트폰으로만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옵션 매매면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를 못 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이 아파서 못 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세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죠. 아, 여기 제가 안 온 줄 알았네요. 여기 또 이렇게 수익 인증들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제 노란톡방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와 보시면 보시게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시장이 하락했지만 이게 다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환호하고 기쁨에 차 있다. 장이 75포인트 빠지는데 기쁨에 차 있다. 둘 중에 하나죠. 제가 거짓말이거나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 있거나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미리 답을 드릴게요. 장 빠지는데 계속 올라간다라고 주장만 하면은 이 수익이 나겠습니까? 장 빠지니까 계속 더 빠지네? 그래, 중따. 지금이라도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시장 하락할 때 수익 나는 풋 50만 원만 사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들 나신 거 아닙니까? 시장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어디에서 올라가는 걸로 수익이 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익 난 게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 수익 내기를 하지 마시고 50만 원 들어가서 30만 원 수익 내기. 30만 원 들어가서 10만 원 수익 내기. 좀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보자. 그래서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곰곰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도 시장의 굳건히 살아남고 저도 시장의 굳건히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좋은 인연을 맺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설 연휴를 반납하고 하루 1시간씩 1시간 반 한 날도 있죠. 제가 교육을 해드릴 용의가 있듯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내일과 모레 또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빠질 때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 빠졌지만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오를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꼭 내 종목만 빼고 다 올라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분들이 반 이상일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한다? 시장이 올라갈 땐 콜이라는 상품이 있다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질 때 제가 콜을 많이 매집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룰루라라 기분이 좋았던 게 시간에 이렇게 장이 올라가고 오늘 미국 증시 또 여러 가지 대책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내일 우리 시장이 쭉 올라가면 오늘 매집했던 콜이 주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가겠죠. 아까 오늘 하루 시장이 떨어진다. 떨어질 때 수익이 난 풋에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났다? 약 100% 가까운 수익이 났다. 지금 시간 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야간 옵션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눌리긴 했네요. 자, 보시면 한 25% 올라간 것도 있고 16% 올라간 것도 있다.
주식에서 이 정도 수익이 쉽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같이 매매하는 게 꼭 필요하다. 특히 이제 조금 연세가 너무 많다,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연세에 절대 기준은 없어요. 참고로 제가 여태 모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뭐 청년보다 더 청년, 열린 마인드, 항상 배우려고 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분들. 연세는 이거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나이가 많아. 그러면 올해 50밖에 안 되신 분도 아,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러면 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아직도 왜 내가 젊은 친구들 한 번 배워서 알면 나 10번 배우지 뭐. 난 괜찮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언제나 청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만 할 줄 아시면 된다? 주문만 낼 줄 알면 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 오늘 장에서 여러분이 한국파마 찾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식 매매, 삼성전자 매수할지 매도할지 그거 모르세요 아직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뭐가 좋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이 거래할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풋.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증시가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내일도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내려갈 것 같기도 하다. 이거는 뭐예요? 모순이죠? 모순 관계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이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그럼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창이 존재하는 게 맞다라 그러면 방패가 뚫려야 되는 거고,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라 그러면 이 창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이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내일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라도 수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이 오늘처럼 한 80포인트, 100포인트가 또 빠진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끔찍하죠? 예. 그런데 끔찍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게 뭐? 풋.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게 콜. 이 두 가지를 콜 100만 원, 풋 1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면 콜에서 수익은 나지만 풋에선 손해가 나잖아. 무슨 관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콜은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익이 무한대. 풋은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이 무한대라고 그랬죠. 자,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 시장이 옵션 만기날 시장이 거의 폭락을 했을 때 무려 하루에 146배 수익이 난 거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하루에 146배.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양당 간에 뭐 큰일이 나도 날 것 같다. 시장이 올라간다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시장이 하락한다에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의 초기 투입 자금은 얼마? 200만 원이죠. 자, 근데 시장이 그럼 그렇지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그래서 이 투자한 콜이 아예 풋만 146배가란 보장이 있어요. 근데 그냥 겸손하게 갑시다. 14배 상승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콜 1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이 풋 100만 원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에 뭐가 된다? 휴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냥 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2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최종적으로 내 계좌에 남은 돈은 얼마죠? 1,500만 원이 됩니다. 내가 풋에서 손해를 받건 반대로 시장이 폭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이 1억 4,7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콜은 어떻게 될까요? 휴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풋이 146배가 돼갖고 내가 2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 4,700만 원이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데 콜 휴지된 게 그렇게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렇겠죠? 예. 이게 뭐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3시간 의무 교육을 수료하셔야 되는데 그 3시간, 이건 정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매매 못해요. 법이에요. 그래서 요 3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보시게 될 화면입니다. 이게 뭐? 양매수 전략, 옵션 스트레들 전략.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 써먹기 딱 좋겠죠. 아니 오늘 80포인트 빠지는데 야 이거 한번 반등도 안 나오고 빠지네. 이거 오늘 테슬라나 애플 또 한번 휘청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풋 100만 원. 자 무슨 소리야. 이 정도 억울하게 빠졌구만. 항생도 어제 셌는데 반등 나올 거야. 그러면 콜 100만 원. 둘 중에 누가 이기던 일정 수준 이상 크게만 움직여주면 무조건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박스권에서 단타를 하면 되겠죠. 주식 우리가 박스권 내에 움직이는 거 5%, 7% 먹으면서 단타하죠? 그런 방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한 공포감을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겨내셔라. 내가 30만 원어치 산다? 최악의 30만 원 손해보는 거고 이 30만 원이 몇 배 수익을 한다? 그건 오직 시장이 하는 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46배 수익이 난 날도 있다. 그래서 손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한적으로, 수익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매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래하는 증권사에 나 옵션 매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전화해보세요. 여러분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금융투자교육원 어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모의매매도 또 3시간 하셔야 돼요. 의무교육 3시간, 모의매매 3시간 규정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매매 못해요. 법이에요. 이제 그 ETF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는 다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매매 못하세요. ETF 뭔지 알죠?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 그것도 이제 교육 수료 안 하면 못하세요. 그래서 증권사에 전화를 딱 해서 내가 옵션이라는 걸 어떤 이상한 친구한테 지금 들어봤는데 손실은 제한적이고 수익은 무한대라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그 직원이 똑똑한 친구라고 그러면 사실이라고 할 겁니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교육 3시간 배우고 모의매매 하면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구나. 이렇게 매도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알고 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100만 원어치 리딩해서 약 3주간 530만 원 수익 내드렸습니다. 그거 여러분 또 수익 낼 수 있게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영호 전문가의 알찬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주식과 파생 2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우리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네, 빨리 갈게요. 아니 내일 한국판마 이상 또 한번 제대로 수익 내고 싶다. 중따 합시다. 화이팅! 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